지난 2022년 기준 부산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50.85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과 인천, 서울 순이었는데 주택수에 비해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고 부산은 반대 상황입니다. 부산 인구 감소 여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5개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80%는 비수도권 매장이었는데요. 더 심각한 건 부산이 6곳으로 이 사라진 대형마트가 가장 많다는 겁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재편된 영향도 있겠지만 인구 감소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내 대형마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마린시티 내에 또다시 51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이 부지에 초고층 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을 최종 승인했고 현재는 건물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문화생활 인프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고요. 만약 이 자리에 아파트 난개발 초고층을 짓는다 하면은 배원초등학교 앞에 교육 환경이 훼손되고 특히 아파트 일조권이 방해되기 때문에 지난해 5월 폐점한 연산동 홈플러스 자리에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물 곳곳엔 아파트 건설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와 함께 수백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올해 6월 문을 닫은 남천동 메가마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점한 대형마트 주변의 음식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일대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사라진 자리에 빠짐없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대다수가 입지가 좋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개발업체 입장에선 땅을 팔아 아파트를 짓는 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지만 사람 대신 아파트로 도시가 채워지는 부산의 현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마트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그 개발업자는 그 땅을 사서 그걸 분양만 하면 자기로서는 끝나지만 그것이 모여서 과도한 아파트 공급으로 이어지고요. 초고층 신축 아파트가 인기리에 분양된다고 하면 다른 노후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가정도 가능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시의 정책은 그 반대로 주거지역 아파트만 확대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뭐 노인과 바다만 있는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인도 안 계시게 될 거고 아파트와 바다만 남는 부산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하지만 이 부산시의 건설 행정은 거꾸로 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차익 남는 걸 부산시에 넣어라. 예. 땅으로 주든지 현물로 주든지. 예. 그런데 거기의 공통점은 뭐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부산시에서 늘어나는 건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공기업 협상이 이게 주택 말고 다른 어떤 용지가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방편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들도 대책이 강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부산에는 총 4곳에서 공공기업 협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지와 자연 녹지 등으로 정해진 부지의 용도를 사업 시행자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부산시는 공공기여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공공기여 협상 1호 사업인 해운대 한증컨테이너 야적장 복합개발, 부산시는 사업자의 아파트 2,000여 세대와 업무시설을 짓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공공기여금 2,360억 원과 기반 시설 조성 비용으로 490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 사업자 역시 공공기여금 2,300억 원을 부산시에 내야 합니다. 다대 옛 한진중공업 부지와 옛 부산외대 캠퍼스 부지도 공공기여금 규모와 개발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공공기여금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하겠다는 공공기여 협상제의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개발이 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공기여라는 함정이 결국은 고층화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주 조그만 공간을 공공으로 생색내기로 내어주거든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제 그런 포장을 통해서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남기려는 사업 시행자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앞산, 뒤산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강의 보지만은 산이 다 막혀요. 또 옆에도 이렇게 짓지만은 산이 안 보여요, 아예. 지금 주변에 둘러보시면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 장성해서 갔거든요. 아이들이 돌아보는 부산은 늘 낙후되어 있고 아파트만 계속 생기는 곳. 그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요구에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도시 개발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사업에 이제 부산시에서 끌고 나가는 이런 공공기 협상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쉽다라는 거고, 이제 공장 어떤 제조업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의 이제 세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종 변경을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어떤 공공기업 협상에서 주거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개발로 변질된 공공기여 협상제, 공공기여를 명분으로 삼아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여 협상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 우동의 한 좁은 골목길, 운촌 샛길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던 이 길입니다. 이 사업자가 이 길을 매입하겠다며 해운대구와 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승소한다면 이 주민들의 불편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기 이전부터 있었던 골목길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에 맞게 뭐 건축물 올리고 뭐 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행정적인 자산 도로를 갖다가 자기들한테 용도 폐기를 하고 자기들한테 분양을 하라고 그렇게 어거지를 갖다가 피우니까 주민들도 황당해하죠. 행정심판에선 해운대구가 승소했지만 1심에선 구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해운대구가 승소한 상황. 부동산 개발업체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주민이 오랜 시간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해운대구 우동의 한 부지입니다. 이곳은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에 섞여 있습니다. 건축 허가 쟁점은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옹벽 존치 여부였습니다. 해운대구는 개발업체의 건축 계획으로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더라도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옹벽을 존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직접 증명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에서도 아파트 신축을 위한 포장과 조경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면서 행정심판에서 건축 허가 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이곳 역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공동주택 건축 심의를 신청했지만 주택 건설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업체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지 매각 의사 확인 서류를 받았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구 공유지에 대해 매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아파트 건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축은 이제 자기 사유지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법과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해주면, 그러나 일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는 이제 인근 주민이나 그쪽에 지역 주민의 피해가 갈 때는 저희가 철저히 막도록 이제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부산의 대표적 관광도시인 해운대구. 부동산적 가치가 높고 정주 여건이 양관 지역을 중심으로 땅만 있으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건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운대구 좌동, 우동, 중동 지역에 건축 계획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심의, 신축 건물 허가 등을 이유로 5건의 건축 심의가 진행됐는데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모두 낮게는 36층에서 높게는 73층 규모의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아파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5위 철강 회사인 부산의 향토 기업 YK스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고 이 공장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음, 분진, 악취 피해 호소가 이어졌고 결국 타 지역으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역시 공장 주변에 아파트와 빌라 등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안전 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공장 올해 초 종합부동산개발회사에 매각됐고 2026년 이전이 결정됐는데 대체 부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 공장이 이전한 자리엔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다 보니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주거 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거 지역의 어떤 확대 부분은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한 거는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인구들의 유출인데, 이 젊은 인구들의 유출은 당연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에 대한 고민은 없는 거죠. 부산시는 이처럼 곳곳에 스며든 인구 감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며 대응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물류, 금융, 문화 등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및 혁신 거점 등 산업 공간을 지속 확충하고, 하지만 시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모습입니다. 저희 남편도 처음에 부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걸 할 수 없는 여건들에 의해서 다시 조금 더 멀리 하다 보니까 지금 김해 외곽으로 자꾸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부산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6명, 서울에 이어 최저 수준입니다. 10년간 수도권으로 떠나간 청년 인구는 10만 명에 달했는데 통계 지표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부산의 인구 감소 위기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시의 미래를 저 아파트에 걸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돈을 벌어주지 않거든요. 생산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또 첨단 고급 인력이 정주에서 살 수 있는 매력이 뭔가를 잃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든 젊고 유능하고 미래를 담보할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파트만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도시가 아닌 활력과 매력 넘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도시의 비전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